안녕하세요. 저는 유경범이라고 하고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사업 개발과 사업 실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좀 말씀드릴 주제가 클라우드 기반의 AI 활용 전략이라는 굉장히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좀 들어왔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간략히 요약을 드리면 트렌드 관련된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 짧게 요약을 하고, 최근 이런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AI 활용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조망을 하고 관련된 국내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관련해서는 사실 24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양분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잘 아시다시피 23년부터 AI 관련된 붐이 갑자기 쭉 올라왔죠. 그래서 이러한 붐이 24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고요. 뭐 예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를 좀 들고 왔는데, 뭐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관련된 실적에 AI를 기반으로 빠르게 부스팅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관련된 검색 시장도 사실 구글의 아성을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검색 시장에 대한 점유율도 빠르게 이제 확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시장이 하반기 들어서 약간 좀 급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죠. 특히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뭐 관련된 어떤 뭐 빅테크들에 대한 어떤 주가 그래프고요. 사실 파란색 점선이 이제 하반기 이후의 주가인데요. 관련된 부분들이 주가가 이제 상반기부터는 굉장히 좀 증가하다가 하반기부터 좀 플럭추에이션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시장 내에선 과연 이게 버블이냐 아니면은 이게 일시적인 조정이냐라는 굉장히 다양한 갑론을박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이 발표에 앞서서 24년도에 있었던 외신 기사들을 쭉 모아보면요. 뭐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특히 뭐 기사들이 다 그런 것처럼 뭐 AI가 버블이다, 아니면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고평가가 됐다, AI 관련된 부분들이 페이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돌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AI 기술은 캐즘이라고 하죠. 캐즘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퀘스천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캐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얼리 어댑터들에서 이제 넘어가서 다수의 사용자들의 어떤 선택을 받는, 그런 어떤 선택을 받기 위한 격차나 장애물들을 이제 캐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AI 기술도 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예시적으로 이런 캐즘을 넘은 기업 제품과 서비스들은 뭐 모바일폰,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계시죠. 이북도 뭐 일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글로벌리는 이미 많이 전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캐즘을 넘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만 뭐 잘 아시는 VR이랑 AR, 뭐 블록체인 기술, 뭐 특히 이제 전기차도 이런 캐즘을 아직 넘지는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AI 기술도 이런 어떤 다수의 어떤 선택을 받기 위한 캐즘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우려가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넘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관련된 좀 임플리케이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대한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내용이 지금 오늘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AI 도입 및 활용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된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말이 그냥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요. 뭐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3년도부터 AI 관련된 제너레이티브 AI 관련된 이런 붐이 올라오면서 각 기업 오너분들이나 아니면 C-레벨 분들이 야, 우리도 빨리 AI를 도입하자라는 게 목적으로 많이 어프로치를 하시는 게 이제 시장의 지금까지 대부분의 트렌드였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AI 자체뿐만 아니라 AI는 사실 하나의 솔루션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문제를 정의를 하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선행이 되고, 그리고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수단으로서 봐야 되는 거지,
목적으로서만 이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내기가 어렵고 결론적으로는 AI 뭐 별거 없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캐즘을 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업의 문제라고 하면은 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마다 규모에 따라 아니면은 그 펑션에 따라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다양할 건데요. 기업의 문제는 많이 복합적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조 쪽으로 그 저희가 지금 간단히 조망을 해보면 제조도 관련된 뭐 생산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SCM, 유통, 그리고 마케팅 모든 부분들이 다 엮여 있고요. 그건 단순하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AI를 도입해서 해결하자라고 하면 사실 한 번에 해결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복합적이고 AI는 제너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 기획 부분이다라고 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기획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어떤 다양한 서비스들, 뭐 사스라든가 파스, 이아스 등의 상품도 있고요. AI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획해서 활용해서 조합을 할 것이냐가 사실은 제일 핵심이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왜 클라우드 사업자가 왜 중요한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뭐 CSP라고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술 기반의 문제 해결 방법이 좀 많이 이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라는 이제 SI 회사들과 CSP 간의 어떤 해결 방법들, 여전히 SI적인 어프로치가 유효할 수는 있습니다. CSP만의 방법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나왔고 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SI 같은 경우는 과거의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룹사나 기업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 뭐 ISP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전사적인 진단과 문제와 과제들을 도출하고 그리고 과제들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그리고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서 활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어프로치를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 시간 과정에서 담당자도 변경되고 뭐 이런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다시 엎어지고 새로 시작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프로치라고 했다라면 사실 CSP적인 어프로치는 과거 대비 조금 더 빠르게 낮은 비용으로 문제 해결을 좀 시도를 해보자라는 좀 새로운 어프로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차별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CSP의 에코시스템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이아스나 파스, 사스 같은 굉장히 그 넓은 제품에 대한 생태계들, 사스 같은 경우는 뭐 그 CSP 자체가 제공하는 사스도 있겠지만 생태계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솔루션 벤더들이 있죠. 그래서 인더스트리얼적인 그리고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사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합해서 과거에는 한 땀 한 땀 이거를 뭐 구축을 해서 해결했다라면 이걸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생태계 내에 AI 관련된 뭐 다양한 기술 기업이라든가 전문 기업들 여러 가지 또 오픈 소스들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런 어떤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들, 뭐 컨설팅 회사라든가 MSP 그리고 도메인 인더스트리얼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기업들도 이제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CSP의 차별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에코들의 컴포넌트들을 조합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CSP의 차별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으로 유효할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 CSP 제공 가치로 이제 보면은 결국 이제 과거 했던 것 대비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사일로를 빠르게 제거해서 활용을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그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스나 파스를 데이터가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빠르게 테스트하고 실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 대비 그 운영 유지 보수 비용을 최적화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네이버 클라우드만의 또 차별점이
이다라고 한다면 뭐 뒤쪽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네이버가 이제 생성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장을 좀 열어드리고 있고요. 요 부분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데이터의 가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밸류업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저희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하이퍼클로버X라는 LLM도 직접 구축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AI 전문성을 활용해서 기업이 이제 응용을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그 에코시스템 이러다 해서 이제 로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테크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연계해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좀 그 딜리버리하는 게 저희 어떤 그 클라우드 제공 가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AI 도입을 위해서는 또한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또 이제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좀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시적으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의 라인업을 그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그 AI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된 툴이나 이런 어떤 도구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빠르게 기업 목적에 맞춰서 활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네이버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고객의 목적, 고객의 유형에 맞춰서 다양한 그 서비스 라인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객이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계속 확장이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I 도입 목적에 대해서 근데 고객들은 과연 어떤 목적으로 AI를 좀 최근에 도입을 할까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1년간 그 AI 도입에 대한 니즈들을 좀 약간 유형화를 해봤습니다. 유형화를 해보면 뭐 많은 포션에 있어서 그 기업 프로세스 내 AI를 반영해서 업무를 자동화시키고 또한 생산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니즈가 가장 많았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 고객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산업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근데 처음에 이런 니즈들이 좀 많이 갖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어떤 갭이 있었다는 게 좀 저희가 좀 드러나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얼적인 특성 그리고 고객의 어떤 비즈니스 특성을 반영한 니즈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도입에 대한 목적이 굉장히 좀 명확해야지 AI에 대한 효과를 좀 산출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유즈 케이스에 대한 어떤 디파인이 약간 불명확했기 때문에 활용 관점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활용까지 잘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ROI가 좀 나와야겠죠. 근데 목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좀 낮게 측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관련된 비용이 이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갭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AI 이런 어떤 갭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AI를 위해서는 AI 도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크게 한 세 가지 움직임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ROI, Return on Investment죠. 결국에 이제 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검증하는 게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트렌드고요. 과거 작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AI를 빨리 한번 좀 테스트해보자, POC 해보자라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AI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비용 효과가 있네를 보고 싶어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꼭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하게 아니면 활용 목적에 맞춰서 AI가 좀 활용이 좀 진화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꼭지고요. 세 번째 꼭지 서드 파티 데이터 연동은 AI 활용을 위해서는 사실 자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퍼포먼스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외부 데이터를 연계해서 거기에 관련된 효과를 더 끌어올리고자 하는 니즈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꼭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ROI 관련된 부분이고요. 뭐 ROI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뭐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도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 검토 기간도 늘어나고 있고 이게 AI 도입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맞는 거냐라는 어떤 컨선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좀 준비하고 그리고 그 많이 제안드리는 오퍼링이 그 앞서 말씀드린 SI적인 어프로치처럼 전방위적으로 이제 빅뱅 방식의 그런 어프로치가 아니라 고객의 핵심 이슈를 핀포인트로 우리는 좀 들어가서 그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고객의 비즈니스와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서 거기에 이제 포커싱해서 진행하자라는 게 첫 번째 기조고,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기조. 세 번째로는 이게 시간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 빠르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그 코스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 기반으로 우리는 이런 어떤 고객의 비용 구조에 대한 혁신을 같이 해보자라는 거고요. 이 비용이라 한다면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레비뉴, 매출 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트, 매출 원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건드려서 코스트에 대한 어떤 전환을 AI와 기술 기반으로 한번 드라이빙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고객의 그 ROI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오퍼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예시적으로 좀 사례로 말씀드리면 뭐 유통산업 예시입니다. 그래서 기업 레비뉴 증대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AI를 활용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사실 상품 기획 뭐 그 각 유통사나 아니면 커머스 영역에서 많이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상품 기획하실 때 자체적으로 이제 뭐 리서치를 하시고 다양한 어떤 검토를 하실 텐데요. 저희 그 뒤쪽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검색 데이터에서 그 타겟팅하는 고객의 페르소나가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많이 검색을 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면 사실은 조금 더 프랙티컬하고 현실적인 상품 기획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상품 기획을 지원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그 프랙티컬한 상품 기획과 이제 출시를 통해서 이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맞춤형 상품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뭐 유통산업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다양한 점포들을 운영하고 있을 텐데요. 근데 지역별로 상권이 다르고 지오그래픽적인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고객별로 원하는 상품이 다 상이할 겁니다. 근데 이런 상품들을 어떻게 그런 맞춤형으로 꾸려 나갈 거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권별 저희가 있는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쇼핑 데이터를 기반해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를 좀 제안 드릴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각 점포별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를 좀 기대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과거의 어떤 포스 데이터라든가 외부 데이터를 연동해서 프로모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기업 레비뉴를 증대할 수 있는 꼭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조 산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수요 예측 부분에 있어서 AI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요를 이제 예측을 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최적의 프라이싱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재고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조 관점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코스트를 어떤 세이빙할 수 있고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어프로치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원 생산성 개선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모든 공통산업 그 공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업별로 뭐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내부적인 어떤 그런 지식 관리 시스템들이 다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LLM을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생산성을 올리고 신입 사원들 특히 뭐 생산직이 많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생산직의 또 턴오버 레이트가 지금 굉장히 퇴직이 많은 경우에는 뭐 사내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인지가 부족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사내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자연어 검색 기반으로 빠르게 또 새롭게 조인한 어떤 크루들이 내부 시스템을 빠르게 인지하고 내부 프로세스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뭐 백오피스에서 이제 문서 작업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업무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앞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AI 활용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에 AI가 표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모두 다 기업의 문제들, 기업의 이슈들이 이제 도출이 됐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AI가 이제 도입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I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수단이 되는 그런 예시들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메인 특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지금 시장 내에 제공되는 LLM이라든가 AI 관련된 서비스는 굉장히 좀 제네럴하죠. 제네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도메인의 목적 그리고 사업의 목적에 맞춰서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버틀넥이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도메인에 맞춰서 활용 목적에 맞춰서 특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번 그 두 번째 꼭지의 메시지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된 뭐 사례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법률 특화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제 대륙 아주라는 그 법무법인과 그 넥서스 AI라는 그 레그테크 그 법률 관련된 테크 기업과 이제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어떤 챗봇 서비스를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뭐 법률 관련된 고민들 살다가 항상 부딪히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단순한 사소한 고민도 있을 텐데 주변에 변호사 지인이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겠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소한 거를 지인한테 물어봐도 되나? 근데 지인이 없는데 이런 거를 굳이 뭐 변호사 법무부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나? 이런 컨선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시적인 사례가 뭐 친구 게임 아이디 해킹해서 아이템 팔았는데 어떤 처벌 받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런 사소한 걸 좀 물어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챗봇에게 물어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맞춘 어떤 답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숨겨진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그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대답을 함으로써 사실은 이 대답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에이전트가 세일즈 역할을 대신해주는 역할까지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일반 고객은 아무 생각 없이 질문했다가 아 이게 심각할 수가 있네. 그러면 법률 전문가랑 한번 상담을 해야겠다라는 인지를 통해서 사실 24시간 7일 내내 뭐 24365죠. 24365 상담을 해주는 세일즈 직원을 하나 고용한 거와 다름없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사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금융하고 공공 쪽의 사례고요. 뭐 이쪽에 대한 어떤 요건들은 앞서 좀 KT 클라우드 간단히 말씀 주셔서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뭐 개인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감하죠. 그리고 이쪽 인더스트리의 특성은 이제 금융 정보에 대한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다양한 제약이 있고 또한 이제 폐쇄망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최근에 이제 트렌드로 나오는 LLM이라든가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게 니즈들을 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구축형을 해보고 써보고 싶다. 그리고 그 시장에 나온 LLM을 도입하고 싶다. 다만 구축형에는 이런 퍼블릭 LLM을 쓸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어떤 이슈들이 충돌이 돼 있는데 그런 니즈는 있고 그런데 또 LLM을 쓰려다 보니 또 이걸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있네. 이런 어떤 니즈들이 컨비네이션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스몰 LLM 구축형 모델이 좀 출시가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객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은 내부 직원에 대한 업무 시스템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고객 민원 대응 시스템, 또한 이제 행정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그 도메인 특화 모델로 현재 진화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금융권이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가 있고 근데 다만 이제 LLM을 쓰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현재 컨플릭트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하이퍼클로바 대쉬라는 그 스몰 LLM 모델을 도입을 통해서 사내 업무 시스템을 혁신하는 그런 어떤 그 과제를 현재 수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사는 뭐 한 저번 주 정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최신 사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과거에 규제가 있었던 그런 굉장히 큰 제약이 있었던 공공과 금융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도메인 특화 모델을 통해서 이런 혁신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 AI 도입 트렌드로 서드 파티 데이터 연동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각 기업별로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하죠. 내부적으로 보유한 기업 데이터들이 뭐 회사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많으실 겁니다. 뭐 판매 데이터라든가 고객 데이터, 뭐 CRM 데이터, 뭐 등등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연동돼 있을 거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데이터적인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사실 자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 데이터와 이제 유의미한 어떤 그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걸 통해서 또한 AI에 대한 활용 가치를 많이 올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메이저 기업들은 새로운 데이터 소스 확보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하나로 이제 간주를 해서 관련된 과제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뭐 관련된 기관의 조사 내용을 따라도 대부분의 메이저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 소스 확보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거나 관련된 예산을 좀 증액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기조와 트렌드에 맞춰서 사실 네이버 클라우드도 이제 관련된 서비스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일부 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B2C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 검색이나 쇼핑, 컨텐츠, 커뮤니티, 뭐 지도 등등의 뭐 내비게이션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서비스를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그들의 어떤 니즈들이 좀 많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니즈를 충족하고자 크게 지금은 한 두 가지 라인업이 좀 출시가 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아마 올 4Q 정도에 출시가 될 거고 현재 모 대기업과 좀 POC 중에 있는데요. 뭐 이런 라인업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이런 라인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박스 같은 경우는 앞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각각의 뭐 상품 기획이나 마케팅 쪽에서는 원하는 어떤 고객의 페르소나들, 그 세그먼트에 대한 어떤 니즈라든가 트렌드를 굉장히 알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 박스라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통해서 각각의 그 페르소나의 어떤 니즈나 검색 데이터라든가 쇼핑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그들의 니즈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고요. 뭐 각각의 정보는 그 비식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그런 이슈는 없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상품 기획이나 마케팅을 지원해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클루 같은 경우는 그 써 있는 것처럼 사용자 데이터들을 이제 학습을 시켜서 거대 AI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각각의 기업들이 사용자 프로파일링을 조금 더 풍성하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면 고객향으로 조금 더 텐저블하게 보낼 수 있게 지원해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상품 추천 같은 경우를 많이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의 그 AI 모델을 활용해서 조금 더 시장의 니즈에 맞닿은 그런 어떤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또 마케터들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광고를 송출할 때 뭐 다양한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하시겠지만 주로 광고하시는 그 미디어 채널이 네이버 광고를 많이 활용하실 거고요. 그 네이버 광고와 일체형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크하고 효율성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그 상품을 활용해서 광고 효과가 2배 늘었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그 릴리즈가 됐습니다. 뭐 마케팅에 굉장히 잘 활용했다는 내용인데요. 약간 텐저블하게 그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LG전자 같은 경우에 오브제라는 제품 다들 아실 겁니다. 오브제라는 제품이 그 가전에서 프리미엄 라인이죠. 근데 LG전자에서 처음에 오브제를 출시를 했을 때 타겟팅하는 어떤 세그먼트가 40대 남성 이런 뭐 크게 일단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제 타겟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 메시지를 시장에 내보냈지만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럴까를 좀 분석하고 싶은데 사실 자체적인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결과치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의 그 데이터 박스라든가 클루라는 그런 상품을 활용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을 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오브제라는 제품을 어느 세그멘트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을 했고 어느 세그멘트가 가장 많은 흥미를 갖고 있는지 그 상품을 통해서 찾았다라는 어떤 인사이트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인 마케팅 메시지를 다시 수정하고 마케팅 전략과 마케팅 채널을 모두 다 바꿈으로써 실질적으로 광고 효과가 과거 대비 2배 이상 도출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내부적인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요 내에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AI 모델이 타겟 고객을 예측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타겟 광고를 진행해 줄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광고에 대한 모든 밸류 체인을 원 채널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사실 뭐 마케팅을 예시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상품 기획에도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랩업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ROI, 두 번째가 도메인 특화, 세 번째가 외부 데이터 연동입니다. 근데 각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I가 먼저 목적으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각각의 영역들은 기업의 문제의 영역, 밸류체인의 영역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역에 대해 문제를 정의를 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진행됐던 게 사실 가장 주요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I 도입 및 활용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내부적인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실 거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 그리고 AI 전문가가 또 없으신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보유한 많은 경험을 보유한 기업하고 같이 공동으로 기업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같이 논의해가는 그런 자리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기술 기반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과정에서 고객과 굉장히 밀접하게 고객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기획도 그래서 공동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실행 관점에서 같이 좀 지원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좀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지원이다라고 하면 기업 관점에서 탑 레벨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기업 관점의 어떤 문제라든가 니즈들을 좀 도출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궁극적으로 그 클라우드 제품과 AI들을 어떻게 그 컴포넌트를 조합해서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그런 어떤 전문성 기반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또한 고객이 이게 정말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관련된 어떤 준비를 위해서 뭐 C-레벨 스폰서십이 있는지 등등에 대한 어떤 그런 검증을 통해서 실질적인 진행안에 대한 컨센서스를 수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수행을 했을 때 어떠한 재무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정량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통의 목적을 수립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그 수행에 대한 힘을 못 받고 중간에 드랍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그 고객분들과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과돼서 실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저희 AI 기술에 대한 응용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AI를 아니면 AI나 관련된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뭐 AI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SaaS나 솔루션들도 시장이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바라보는 최근의 어떤 그런 움직임의 동향이라든가 관련된 국내 사례들을 좀 요약해서 좀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혹시 기업에서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뭐 솔루션사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그 엔드 커스터머도 계실 텐데요.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같이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관련된 부분 좀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 이렇게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